종단의 최고 지도자와 민의 전당 수장이 같은 날 고운사 산불 피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는 이번 산불 사태를 계기로 마음을 다스리는 태도를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화마로 소실된 고운사와 울람사 등의 복원을 위해 긴급 모금에 나섰습니다. 금정충림 범어사에서 봉행된 제45회 조계종 부족계 수계 살림에서 모두 92명의 스님이 탄생했습니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계기로 물의 청정함과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불교적 가르침이 주목받았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국내 최초로 탄어학을 정립한 문광 스님을 초대해 청년 포교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고운사에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가 참화 현장을 찾아 이럴 때일수록 심화를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현장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도 국가유산 보호와 복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렬 기자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가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16교구본사 의성고운사를 찾아 천년 가람을 지키기 위해 애쓴 스님과 불자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천왕문과 잔해만 남은 가온로를 거쳐 대웅보전에 올라 절을 올린 성파대종사는 적석부보로 마음 다스림을 내렸습니다. 우주 법계는 수화 금목토가 모두 필요한데 과하면 화가 되고 지나치면 마로 변한다며 화마가 엄습해 산천초목을 다 태웠다고 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유례없는 전국 동시다발 산불은 불이 가해 화마로 변했다며 사람도 과하면 심화가 일어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잃은 것이 너무 많아요. 잃은 것이 너무 많은 반면에 얻을 것이 있다면은 심화를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는 것이 얻을 것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다 이거거든. 또 성파대종사는 심화가 고약하면 핵무기도 만들고 전쟁도 일으킨다며 화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용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파대종사는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협신과 수행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잘 우리가 협심해서 또 잘 복원하고 앞으로 수행 잘하고 잘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도 고운사를 찾아 하마가 집어삼킨 참혹한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불에 타 허물어진 국가문화유산, 생명을 건 11명의 소방대원들의 헌신을 들려주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소방장비 노후화, 피해 보상, 문화재 보호 등에 정부와 협력해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 문화재에 이렇게 소실되고 하는 부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엄청난 손실이 왔기 때문에 이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 이걸 다시 복원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래서 철저히 잘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사부대중의 관심이 고운사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정렬입니다. 이번 산불로 전소된 고운사는 다른 교구본사와 비교해 규모는 작지만 어느 곳보다 지역 회양불사에 앞장섰던 품이 넓고 깊은 도량이었습니다. 고운사 중창에 초석을 다진 회주 호성 스님은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다며 마음 아파했고 주지 등운 스님은 피해 입은 주민들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산보 정제는 중생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며 사찰 불사보다 지역 회양 불사에 진력했던 고운사. 20년 전 고운사 주지를 맡아 사찰 음식 체험관과 화엄 문화 템플관, 채취원 문학관 건립 등 고운사 중창과 대사회 해양 사업을 이끌었던 회주 호성 스님은 고운사가 산불의 소실 위기라는 말에 주석하시는 봉정사에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결국 정각 대부분이 소실됐다는 비통한 현실에도 매일 고은사를 찾아 대중의 아픔을 보살피는 스님은 목이 메어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며 언론 인터뷰를 극구 사양했습니다. 아직 위기 상황인 봉정사 전체의 정각에 방염포를 씌우고 뒤편 나무들을 자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모습에 더 이상의 아픔을 만들지 않겠다는 스님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호성 스님은 지금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어렵다며 인터뷰 고사를 이해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화마가 덮치기 전부터 일주일 넘게 밤낮으로 고은사를 지키고 있는 주지 등운 스님은 모두에게 닥친 아픔이기에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짜 우리만 생긴 일이라고 슬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서 빨리 극복되기를 바라고. 천년고찰 고은사가 잿더미로 변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불교계를 비롯해 각계의 관심과 방문이 이어지는 현장. 등운 스님은 사찰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원과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 본사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 또 시골 사람들이 더 고통받거든요. 그분들 먼저 좀 챙겨주시면서. 사찰음식 축제와 채취연 문화제, 천년숲길 맨발 걷기 등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와 청소년과 노인 복지 사업에 앞장서는 자비 실천 도량인 고은사의 피해 소식에 신도들은 눈물의 참배를 이어갔습니다. 역사가 여기 입문한 지가 40년이 되는데 우리 고은사가 이렇다가 제일 집에서 계속 통곡하고 어쩔 수 올 방법이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하나둘 신도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은사 말사의 신도들은 전기와 수도가 끊긴 공양간에서 촛불을 켠 채 집기를 정리하는 등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여기 그 동양간이 위에 소실이 돼서 위험할까봐 지금 안전 점검할 때까지 짐을 체험관으로 옮기는 거예요. 참담하죠. 뭐 말로 다 못하겠습니다. 수행하는 도량, 회양하는 교구의 참모습을 보여줬던 고은사를 향한 사부대중의 애끓는 마음이 고은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이번 산불로 전소된 고은사의 복원을 위한 긴급 묵음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오늘 제16교구 본사 고은사 복원을 위한 묵음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신도회는 그동안 화재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을 복구하는 데 앞장서 왔다면서 이번에도 불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피해 수습에 나서겠다고 묵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사상 유례없는 산불 사태를 겪으며 새삼 물의 필요성이 떠올랐는데요. 지난 22일이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기후 위기를 맞아 수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물의 청정함과 지혜를 중요시하는 불교적 가르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채리 기자가 불교에서 바라본 물의 의미와 보전 활동을 보도합니다. 매년 3월 22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홍수와 가뭄이 심화되면서 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올해 빈틈없는 물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2025년을 목표로 홍수 방어 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물 공급, 수질 안전 관리 강화 등 3대 핵심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물 관리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실천이 합쳐져야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불교계와 불교 신자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기후변화와 수자원 문제가 부각될수록 물을 중요시해온 불교의 생명사상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물은 청정과 깨달음의 상징이며 마음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불교 최대의 명절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아기 부처님을 향수와 감로수로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은 물로 몸을 씻듯 마음의 때를 씻습니다. 이 같은 불교적 가르침은 기후 위기 시대, 물이 더 소중해진 환경운동에도 불교 실천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대강 등 강의 생명을 복원하자는 불교 환경연대 다양한 환경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5월 말에는 낙동강을 2박 3일 동안 걷는 순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낙동강을 걸으면서 강이 지금
그 보로 막혀 있어서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그런 현장도 좀 보고 그리고 또 얼마나 분석입니다. 아름다운지. 이외에도 사찰마다 내려오는 바로 공양 전통과 빈그릇 운동 등도 불교계 일상의 물 절약 실천입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물과 인간의 상호 의존성을 주목해온 불교의 가르침, 기후 위기 시대에 물의 소중함에 절감하는 우리 사회, 생명과 환경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장채리입니다. 지난 20일부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봉행된 제45회 조계종 구족계 수계살림에서 모두 92명의 조계종 스님이 탄생했습니다. 범어사에서는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계대 화상 무관 스님을 비롯해 증사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구족계 수계살림 회양식을 봉행했습니다. 회양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출가 수행자의 길은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구법의 길이며 오는 생명을 구제하기 위한 전법의 여정이라고 강조하고 개정해 사막을 닦아 인천의 사표로 우뚝 서고 중생들에게 환한 빛으로 광명을 드러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구족계 수계살림에는 모두 110명이 수계 지원했고 4급 승가고시와 갈마 등을 통해 18명을 제외한 3위 68명, 식차만한이 24명 등 총 92명이 금강계단에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제주 지역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제주도의회 불자의원 모임인 길상회는 그제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전통사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대 사학과 전영준 교수는 제주 지역 전통사찰의 정의와 개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역사 기록들을 좀 찾아보면 신정 동국여지 승감에 보면 15개 사찰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찰명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거에 기준으로 해서 전통사찰을 끄집어내고 이제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간담회에서는 제주의 전통사찰이 지닌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사찰의 유산적 가치와 현대적 활용 가능성, 필요 예산과 행정 지원 방안 등 실질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종교법인 신교회는 지난 춘분날에 전 세계의 자연재난과 전쟁, 각종 사고로 희생된 영가들을 추모하고 이타행의 실천을 다짐하는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신교회는 20일 일본 도쿄 다치카와시 총본산 응현원에서 이토신소 원주와 도라카이 차기 원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계의 피안회와 먼저 떠난 희생영가, 조상의 공덕을 기리는 일체만령 충심회양 법요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서 이토신소 신교엔 원주는 이타행의 실천으로 선한 운명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진심과 행동을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인 제니의 신곡 젠을 불교적으로 해석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스님이 있습니다. 대석학인 타너 스님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타너학 1호 박사인 문광 스님이 그 주인공인데요. BBS가 만난 사람에서 초대했습니다. 네, 타너학 1호 박사 문광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문광입니다. 네, 스님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타너 스님을 연구하셔서 박사가 되셨고 그리고 논문을 쓰셨는데 이 논문을 쓰실 정도라면 타너 스님에게서 어떤 강한 울림을 받으셨을까, 끌림을 받으셨을까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출가하기 전에 네. 유교, 도교 이런 연구도 하고 역학도 연구하고 했었는데 네. 스님께서 이 유불선에 다 해박하시고 다 번역을 다 해놓으셨다고 해서 네. 스님의 책이 이제 보고 싶었고 네, 네. 그래서 이 20세기에 가장 많은 저술을 하시고 가장 많은 책을 남기신 우리 타너 스님을 한국 사상의 좀 중심으로 불교의 석학으로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이 타너 스님의 통찰력, 예지력이 남긴 말씀들 지금에 와서는 또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전혀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40년 전에 이미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 이런 말씀하셨고 참 많은 말씀들을 남기셨죠. 스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기독교 세계에서 말한 종말이나 심판은 없다. 그것은 방편설이다. 네네. 혼란이 왔을 때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구는 이제 여름을 맞이하게 된다. 이제 가을 겨울이 아직 남아 있다. 네네. 그리고 그러할 때 성숙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 한국이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는 폭력, 무력이 아닌 문화와 미학, 정신수련 이런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네. 많은 폭력을 당하고 지냈지만 잘 견뎌온 그 선조들의 공덕으로 우리가 빛을 볼 시기가 오니까 그 시기를 잘 넘기고 참선하고 마음 수양 잘해서 그 시대를 맞이하자 이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밝은 미래를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스님께서 최근에 상당히 화제의 중심에 있으셨어요. 이 블랙핑크 제니의 신곡 젠을 이제 불교적으로 해석한 영상이 상당한 관심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어떤 현상과도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우리 한국의 제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어떤 아티스트가 이걸 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기회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불교를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접할 수 있다면 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역시 제니의 영향력은 굉장하다.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 이런 걸 느꼈죠. 예. 최근에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이 숏폼이라고 해서 1, 2분 내외의 짧은 영상이 굉장히 대세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젊은 층들은 한두 시간 분량의 어떤 긴 드라마를 보기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몰입할 수 있는 이 숏폼 콘텐츠에 열광을 하는데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의 변화에도 불교계도 좀 순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교 안에 선을 보면 숏폼 같은 거죠. 길게 돼 있는 내용을 차거라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딱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 선에 있잖아요. 그렇죠. 언어적인 마력이 있어요. 우리 선에.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네.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우리 그 전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 시대가 또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거기에 또 맞춰야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짧은 숏폼마저도 2배속으로 봅니다. 우리 젊은 층들은 그럴 정도로 이제 적응이 돼 있고 우리 세대보다 훨씬 이 직관력이나 지혜가 더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걸 잘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불교는 본래 그러한 것에 취약하지 않거든요. 예.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 불교가 화엄이라 선이라 이런 세계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석화정각으로 말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선사들이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긴 것보다 우리에게 더 불교계에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수행하시는 스님께 양해를 구하고 정치 사회적인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을사년만 되면 좀 국가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올해 을사년에도 또 탄핵에서 비롯된 양극단의 사회 갈등과 분열을 목도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불교계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매듭 지을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희안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타너스님이 역학을 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오행 가운데 간목이라 그래요. 나무인데 이제 을사년, 병오년, 뭐 정민에 지금 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나무가 이제 땔감으로 써서 막 타잖아요. 그렇듯이 예전에 을사사화, 뭐 을사늑약 이러듯이 우리나라가 한번 이렇게 불에 휩쓸리는 그런 영향이 많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을사년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한국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래요. 타너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과정을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다. 일단 우리 국민들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좋아지려고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예전에는 을사 늑약 입고 난 다음에 경술 국치로 갔단 말이죠. 네. 1910년에 이게 이제 불이 이민년, 병오년 이제 그 경술년에서 이 인오술이라 해서 이렇게 불의 기운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영향력이었다면 예. 전 세계가 지금 불 기운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화산이나 뭐 산불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 마음에도 화병이 일어나고 이제 그 화가 나고 폭력이나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이럴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큰 고비를 한번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가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닐 테지만 분열입니다. 분열, 시비선악을 가려서 너무나 올바른 거에 대한 관념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옳고 그름에 너무 끄달려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대화와 원효대사의 화쟁, 의상대사의 화엄의 사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해서 대화를 해서 서로 다치지 않고 네. 이걸 잘 섭수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과제 상황인데요. 네. 결국 마지막에는 어쨌든 서로 화합하고 그다음에 용서하고 상처를 씻어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 불교가 그 역할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나의 어떤 그 이 선례가 돼서 예. 전 세계가 다시 화합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이 나가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그걸 못하면 세계에서 할 나라가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21세기는 한국의 정신이 한국이 하는 것을 전 세계가 따라한다. 이렇게 타너스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힘든 그런 시절이는 있지만 네. 그것을 잘 넘어가야 되겠고 우리 스님들과 불자 모든 분들은 한국이 어떻게든 다시 이 화합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모두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광 스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3월 29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